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에겐,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영원한 다스리로 기억되는 그런 분일 겁니다. 배우 심은하 씨가요, 갑자기 한밤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소식인 그랬죠. 것 같은데요. 이 심은하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로 네. 이 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으로 어제 강남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사실 그동안 이 심은하 씨가 이 남편 지상호 의원과 또 두 딸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전해져서 네.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에 누리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 심은하 씨에 대한 건강에 우려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네. 사실 워낙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입원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해서요. 그렇죠. 어제 심은하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다행히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네. 또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다행히 건강에는 지금 저 공식 입장입니다. 최근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네. 부득이하게 병원을 찾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괜찮고 곧 퇴원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설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기사, 특히 연예인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네.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방금 우리 홍순민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억측, 네. 이 무리한 추측 같은 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게 뭐 소뚜껑 보고도 그렇죠. 놀란다고 네. 바로 이 약이 이전에 탑씨가 복용해서 아하. 그 대마초 흡연 때문에 지금 의경 생활하는데 여러 네. 가지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네. 처음에 전해졌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대중은 아하.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은하 씨는 한때 최고의 탑스타기도 하지만 네. 또 현재는 유력 정치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 구설에 안 휘말리기가 오히려 어렵죠. 그런데 네. 첫날 보도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했다. 아하.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거고요. 네. 다행히 지금 하루 만에 조금 이제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는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아. 우리가 아는 심은하는 20, 30대가 노출돼 있는 연예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특별한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네. 재난을 당한 일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무슨 일이었나? 여기 또 아. 세간의 관심이 또 거기에 막 관심 쏠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심은하 씨, 그리고 지상욱 의원이죠.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의원. 그리고 불과 며칠, 2, 3일 전만 해도 바른정당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였는데 이제 도중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부인이 먼저죠. 가족이 먼저니까요. 그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 관련 기사나 댓글을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부디 쾌유를 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상욱 의원은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애처가다. 지금 세간에 불필요한 억측들이 지금 난무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은하 씨 역시 지상욱 의원의 내조에 빈틈이 없었다. 아이들도 밝다. 누가 봐도 부러운 애정이 가득한 가족이다. 불필요한 억측은 없었으면 한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던 마지막 네, 줄이 맞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앞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이 얘기하셨지만 아니 정말 잘 나가던 스타 물론 지금은 어엿한 현역 의원의 아내입니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했다니 이게 웬 말인가 하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의 입장에서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네.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자꾸 뭐 그 일이 떠오르고요. 잠을 자다가도 꿈에도 나오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와 관계된 부분을 갖다 계속 이제 피하게 됩니다. 아하.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건물 들어갈 때마다 항상 조심해서 보게 되고 네.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하철 안 타려고 하게 되고 아하. 또 만약에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도 관계가 되지만 네. 사실은 범죄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아하. 근데 내가 만약에 범죄를 당한 다음에 내가 굉장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네. 그 범죄인과 비슷한 사람은 전부 이제 피하게 되지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대부분은 이제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네. 문제는 뭔가 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해지게 되면은 네.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다시 고스란히 떠올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모르고 지냈던 과거의 외상이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네. 본인이 표현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치료받고 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힘들면 다시 떠올랐다가 해서 아하. 계속 평생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은하 씨가 어제 입장을 밝힌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모르고 지냈던,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그런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약물 치료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극복을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뭔가 정신력으로 아이들 키우는 그런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왔다. 지금 그런 얘기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 장애가 결국은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은하 씨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손 변호사님. 네. 이 연예인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심은하 씨 은퇴했지만 한 국회의원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란 그 자체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짐작해 보면은 네. 심은하 씨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호련히 이제 연예계를 떠났잖아요. 그랬죠. 그 후에도 연예계에 계속 뭐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않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아무래도 그 최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뭔가 연예계 생활을 할 때 뭔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짐작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 점점 더 커졌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그게 다시 또 어느 순간 생각을 하면은 그게 네. 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연예인들 사건들하고 사건도 좀 다뤄보고요. 연예인들 상담을 좀 해보면은 어허.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좀 더 기복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게 그 연기 활동, 연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네. 또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그게 썩 편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심은하 씨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그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난 분들은 아무래도 네. 좀 더 많이 더 강하게 또 좀 심성적으로 좀 그런 걸 더 네. 같은 일도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심은하 씨도 그렇게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네.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일을 다룰 때 정말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리한 추측, 억측 같은 걸 정말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근데 장 소장님, 아마 현직에 계실 때도 아마 연예인 관련 사건을 뭐 심심찮게 다뤄보셨을 텐데 이 심은하 씨는 이 현역 때 잘 나갈 때도 정말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지만 결혼해서도 오죽하면 지상욱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이제 그 한창 의원을 노릴 때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랬어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어딜 가면 지금도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으로 소개를 한다 방송에서 그것도 좀 자제해라. 난 당당하게 지상으로 살고 싶다 뭐 그런 말도 했는데 그 자체도 심은하 씨에겐 좀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어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남편이 이제 유명 정치인인데 네. 그 정치인보다 더 유명한 아하. 어떤 그 배우자 네. 그런 스트레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다른 게 아니라 지난해 이제 10월 14일 날에 네. 그 왜 선거법에 이제 그 수사를 조금 상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묻었다 하는 그런 그 폭로가 국정감사에서 있었죠. 네네. 남대문 경찰서에서 그 이후에 그 경찰청에서 이제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네네. 수사 조사 기획팀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8명이 상당 기간을 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런 심리적 압박도 대단히 이번에 어떤 저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일이니까 얼마나 또 관련 기사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을 또 졸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최순실 씨가 먹었던 약을 이 지금 심은하 씨가 먹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약이에요 대체?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두 가지 계열의 약을 쓰게 되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인데 그 약은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2주 내지 6주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 나온 저 약입니까? 벤조다이아제핀? 아까 그래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이 아닌 아하. 저계열의 약을 갖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가 효과를 날 때까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요. 무조건 네. 습관적인 약만 쓴다고 아하. 오해하실까 봐 이제 앞에 약을 설명했고요. 아하. 그래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뇌 안에 이제 가바 수용체한테 작용해갖고요. 네.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수면도 도와주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네. 이제 저 약을 갖다 먹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듣는데 스트레스 레벨이 심해지면 안 됐다가 보니까 네.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는 환자분들이 이제 때때로 계시게 됩니다. 아. 그러다가 보면은 본인이 일정 양 이상을 먹게 되게 되면은 좀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때부터는 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다가 보니까 과용량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홍순빈 아나운서 이런 일이 이제 특히 유명 연예인 출신의 그 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왜 그랬을까? 뭐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기사를 들어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잘 나가고 또 지금 현역 의원의 아내인 심은하 씨가 왜 그랬을까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과거 인터뷰 때 뭐 했던 발언들이 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터뷰 때. 네, 과거에는 이제 뭐 불필요한 억측 같은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뭐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탑스타였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관심을 받다가 네. 이제 뭐 지금 저 내용이 이제 SBS 한밤의 TV 연예 인터뷰 때인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안정을 원했던 심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네. 삶의 안정을 느끼고 싶었고 탈출구가 필요했다. 네. 사실 그 탑스타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떤 네.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심은하 씨는 연예계를 떠나서 2005년에 지상욱 의원,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치인, 정당 생활했을 때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연예계를 떠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삶의 안정을 느끼고 탈출구 차원에서 화가, 즉 그림에 손을 대면서 화가로서의 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림을 그린 게 벌써 2, 3년 정도 됐다라고 본인이 말을 할 정도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삶의 안정을 느끼고 싶었다. 네. 탈출구가 필요했다. 여기에 좀 주목이 가는 것 자, 같아요. 탑스타가 거의 대부분 저런 심리를 가져요. 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사실은 한없이 부족해요. 대중이 사랑하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 허상의 내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억측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분석인데 네. 저는 딱 어떤 사례가 떠오르냐면 엄앵란 씨가 아하. 이 유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탑스타의 위치 때 신성일 씨와 결혼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집에 앉아서 이제는 아이들을 보는 일반적인 네. 가정주부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삶이 완전 대비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데 네. 지금 저는 심은하 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하. 자, 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결혼하면 더 잘 나갑니다. 아하. 전지현 씨, 그러네요. 비와 최근에 결혼한 김태희 씨, 네. 결혼해도 CF도 많이 찍고 활동도 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려요. 네. 또 심지어는 결혼을 했었다가 네. 전업주부가 됐다가 돌아온 고현정 씨, 네.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살아요. 그럼 이제 심은하 씨는 그런 동료 주변에 네. 동료 선후배를 바라보면서 자, 연기 생활을 아주 싫어했었으면 지금에 만족하겠죠. 아하.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헛헛담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화에 몰입을 해서 네. 한국화 전시회도 했는데 그림의 수준이 상당해요. 네. 그만큼 집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한 거예요. 네. 정말 이 열혈 엄마, 네. 극성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말 풍요로운 교육에 신경을 쓸 엄마로 널리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돼갑니다. 네. 그럼 이제 또래 집단으로 가고 부모의 영향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에게 매달렸던 엄마는 많은 엄마들이 또 그러한 괴리감, 격리감을 느끼게 되면서 네. 아이들이 이제 다 컸구나. 그럼 내 인생은 뭐지? 이런 물음표를 한번 네. 던지는 시점. 딱 40대 중반이에요. 여러 가지 고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생활, 탑스타로서의 아까 지나가는 연기 장면들 보면 어제 본 듯 떠오르는 그렇죠. 이 네. 팬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이중적인 삶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네. 전 참 고민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갔습니다만 심은하 씨가 활짝 웃고 있는 그 미소, 웃음, 그 내면, 그 뒷면에는 과연 어떠한
고통,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 발언을 또 재조명해보면요. 2008년 종교 잡지 빛과 소금이란 그 잡지와 인터뷰라는 게 있습니다. 화려하나, 즉 연예인 생활을 말했겠죠. 화려하나 헛헛하고 다 가졌으나 한없이 부족하던 제 삶을 가족들이 바꿔놓았다. 믿음 깊은 남편과 연년생으로 낳은 두 딸을 키우느라 쩔쩔매는 주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있다. 이제야 비로소 정신적 자유를 얻은 것 같다. 최명규 원장님, 이 인터뷰 내용만 한 4줄짜리만 읽어도 연예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구나 하는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연예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계속 이제 관심 받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연예인 중에 일부는 또 정반대 성향의 연예인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본인이 작품 활동만 하고 딱 그거를 원하는 거지. 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대중 앞에 놓이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 네. 그런 연예인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예능도 별로 안 나가고요. 팬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어서 신비주의를 갖다 선택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아는 가족이랑 몇몇 사람만 만나게 되는 삶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자유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역으로. 지금 여기 계신 5분 중에 아마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는 약간 이 심은하 씨의 작품 활동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4분 아마 잘 기억나실 거예요. 1990년대를 뭐 풍미했다는 네. 말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승부, 농구 드라마 있잖아요. 마지막 승부에서 다스리 역할로 그냥 남자들의 마음을 요즘 말로 심쿵하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매번 남자들이 그 TV 앞에 떠나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벌써요 은퇴한 지가 한 16년 됐어요. 16년. 2001년 은퇴했고요. 그러니까요. 2005년 결혼했으니까 네. 은퇴한 지는 16년 맞는데 지금 저 앵커님 목소리에서도 사심이 느껴져요. 아하, 들켰네요. 마지막 아하, 네. 승부의 아하, 다스리. 네. 그래서 영원한 다스리. 네. 그런데 저만 해도 연기력이 막 무르익으면서 네. 절정일 때 은퇴를 해버렸는데 네.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가 맞아요. 미술관 옆 동물원 그러네요. 그리고 이 MBC 드라마에서는요 이 여름만 되면 떠오르는 남양 특집 M이라는 드라마. M, 목소리 변하는 거. 아하, 눈이 초록색으로 눈동자 변하면서. 바뀝니다. 아하, 이건 네. 뭐 심령 드라마 같은 거였고요. 네. 그리고 청춘의 덫 기억하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종원 씨한테 아하. 널 부셔버리겠어. 이 유명한 맞아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심은하 씨의 작품은 드라마, 영화 저희 세대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의 뭐 여인의 이상형으로 오롯이 남아있는 네.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상욱 씨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할 때 네. 자, 심은하 씨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맞아요. 은둔의 삶을 살았으니까 네. 그런 궁금증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네. 이번 사건에도 관심이 더 뜨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이제 남편인 지상욱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아내 심은하 씨 옆에 병간호하고 또 지켜보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상욱 의원 하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많은 기자들하고 친분을 쌓아놓은 걸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가 잘 안 된대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상욱 의원이 지금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네. 중도에 사퇴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곁을 지켜야 한다라고 네. 하고 이제 그 후보에서 사퇴했는데요. 네. 이 가족의 건강, 여기서 가족이 아마 그 아내 심은하 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욱 의원이 언론과 굉장히 좀 가깝죠. 그렇죠. 언론인들과도 굉장히 좀 거리가 좀 가까운 그런 네. 그 의원이고요. 또한 정당의 대변인도 맞아요. 상당 기간 되게 많이 동안 했어요. 지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이니까요. 네, 자유선진당에서도 네,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했을 정도로 언론과는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가깝게 지냈는데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기자들의 전화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이제 그 기자들 전화가 오면은 피하지 않고 다 받고 네. 또 설령 상황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해도 문자를 보내거나 꼭 그 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못한 걸 봐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고 네.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워낙 경황이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아닐까 그런 그 의견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사실 홍수민 아나운서는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작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심은하 씨나 또 지상욱 의원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죠. 두 사람이 다른 분들 일반 그 부부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인고 부부였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두 딸도 굉장히 네. 밝게 지내고 있다고 아하, 하고요. 네. 또 남편들도 굉장한 또 그 애처를 하고 하니까 네. 뭐 가정에 크게 뭐 이상은 없어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더욱더 이 팬들에게 네.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그 근거 없는 추측, 그러니까 무리한 억측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부디 심은하 씨가 털털 털고 또 빠른 쾌유하기를 우리가 또 기원해 주는 게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국민 또 많은 사랑하는 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른 쾌유하시기를 뉴스파이트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네. 처음에 전해졌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대중은 아하.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은하 씨는 한때 최고의 탑스타기도 하지만 네. 또 현재는 유력 정치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이 구설에 안 휘말리기가 오히려 어렵죠. 그런데 네. 첫날 보도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했다. 아하.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거고요. 네. 다행히 지금 하루 만에 조금 이제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는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우리가 아는 심은하는 20, 30대가 노출돼 있는 연예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특별한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네. 재난을 당한 일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무슨 일이었나? 여기 또 세간의 관심이 또 거기에만 쏠린 관심 거예요. 쏠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심은하 씨 그리고 지상욱 의원이죠.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의원 그리고 불과 며칠 2, 3일 전만 해도 바른정당 당권에 도전한 후보였는데 이제 도중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부인이 먼저죠. 가족이 먼저니까요. 그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 관련 기사나 댓글을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부디 쾌유를 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상욱 의원은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애처가다. 지금 세간에 불필요한 억측들이 지금 난무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은하 씨 역시 지상욱 의원의 내조에 빈틈이 없었다. 아이들도 밝다. 누가 봐도 부러운 애정이 가득한 가족이다. 불필요한 억측은 없었으면 한다. 이게 정말 하고 보려고 노력을 해왔다. 지금 그런 얘기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 장애가 결국에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은하 씨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손 변호사님. 네. 이 연예인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심은하 씨 은퇴했지만 한 국회의원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란 그 자체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짐작해 보면은 네. 심은하 씨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호련히 이제 연예계를 떠났잖아요. 그랬죠. 그 후에도 연예계에 계속 뭐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않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아무래도 그 최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뭔가 연예계 생활을 할 때 뭔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짐작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 점점 더 커졌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그게 다시 또 어느 순간 생각을 하면은 그게 네. 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연예인들 사건들하고 사건도 좀 다뤄보고요. 연예인들 상담을 좀 해보면은 어허.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좀 더 기복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게 그 연기 활동, 연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네. 또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그게 썩 편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심은하 씨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그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난 분들은 아무래도 네. 좀 더 많이 더 강하게 또 좀 심성적으로 좀 그런 걸 더 네. 같은 일도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심은하 씨도 그렇게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네.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일을 다룰 때 정말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리한 추측, 억측 같은 걸 정말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했던 마지막 줄이 맞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앞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이 얘기하셨지만 아니 정말 잘 나가던 스타 물론 지금은 어엿한 현역 의원의 아내입니다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했다니 이게 웬 말인가 하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의 입장에서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네.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자꾸 뭐 그 일이 떠오르고요. 잠을 자다가도 꿈에도 나오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와 관계된 부분을 갖다 계속 이제 피하게 됩니다. 아하.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건물 들어갈 때마다 항상 조심해서 보게 되고 네.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하철 안 타려고 하게 되고 아하. 또 만약에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도 관계가 되지만 네. 사실은 범죄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아하. 근데 내가 만약에 범죄를 당한 다음에 내가 굉장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네. 그 범죄인과 비슷한 사람은 전부 이제 피하게 되지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대부분은 이제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네. 문제는 뭔가 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해지게 되면은 네.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다시 고스란히 떠올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모르고 지냈던 과거의 외상이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네. 본인이 표현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치료받고 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힘들면 다시 떠올랐다가 해서 계속 평생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은하 씨가 어제 입장을 밝힌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모르고 지냈던,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그런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약물 치료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극복을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뭔가 정신력으로 아이들 키우는 그런 재미에 푹 빠져서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에겐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영원한 다스리로 기억되는 그런 분일 겁니다. 배우 심은하 씨가요. 갑자기 한밤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소식인 그랬죠. 것 같은데요. 이 심은하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로 네. 이 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으로 어제 강남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사실 그동안 이 심은하 씨가 이 남편 지상호 의원과 또 두 딸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전해져서 네.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에 누리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 심은하 씨에 대한 건강에 우려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네. 사실 워낙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입원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해서요. 그렇죠. 어제 심은하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다행히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네. 또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다행히 건강에는 지금 저 공식 입장입니다. 최근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네. 부득이하게 병원을 찾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괜찮고 곧 퇴원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설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기사, 특히 연예인 관련 기사 나왔을 때 네.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방금 우리 홍순민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억측, 네. 이 무리한 추측 같은 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도 그렇죠. 놀란다고 네. 바로 이 약이 이전에 탑시가 복용해서 아하. 그 대마초 흡연 때문에 지금 의경 생활하는데 여러 네. 가지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장 소장님 아마 현직에 계실 때도 아마 연예인 관련 사건을 뭐 심심찮게 다뤄보셨을 텐데 이 심은하 씨는 이 현역 때 잘 나갈 때도 정말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지만 결혼해서도 오죽하면 지상욱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이제 그 한창 의원을 노릴 때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랬어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어딜 가면 지금도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으로 소개를 한다 방송에서 그것도 좀 자제해라. 난 당당하게 지상으로 살고 싶다 뭐 그런 말도 했는데 그 자체도 심은하 씨에겐 좀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어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남편이 이제 유명 정치인인데 네. 그 정치인보다 더 유명한 아하. 어떤 그 배우자 네. 그런 스트레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다른 게 아니라
지난해 이제 10월 14일 날에 네. 그 왜 선거법에 이제 그 수사를 조금 상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묻었다 하는 그런 그 폭로가 국정감사에서 있었죠. 네네. 남대문 경찰서에서. 그 이후에 그 경찰청에서 이제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네네. 수사조사 기획팀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8명이 상당 기간을 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런 심리적 압박도 대단히 이번에 어떤 저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일이니까 예. 얼마나 또 관련 기사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을 또 졸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최순실 씨가 먹었던 약을 이 지금 심은하 씨가 먹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약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두 가지 계열의 약을 쓰게 되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인데 그 약은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2주 내지 6주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 나온 저 약입니까? 벤조다이아제핀? 아까 그래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이 아닌 아하. 저계열의 약을 갖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가 효과를 날 때까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